안녕하세요. 예, 1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 강의하고 차이점은, 7월 강의 때는 문제풀이가 추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횟수가 22회, 그 이해가 더 많았고, 이번에는, 문제풀이는 따로 없고, 그냥 순수 책으로만, 진행하고, 시험이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140 며칠 정도 이래 남았던데, 지금 1차를 좀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스케줄이 좀 당겨져가지고 시간이 좀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1차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민법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2차를 좀 이렇게 곁들이는 것도 좋은데, 2차를 다 보겠다 이렇게 계획 잡지 말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보고, 아니면 뭐 경조나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조나 인사노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어설프게 2차를 건드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뭐, 행정을 미리 들어보겠다 뭐 아니면, 법대생 같은 경우는 인사 노무를 한번 그냥 들어보겠다. 이거는 어, 돈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고, 이래 돈 낭비. 그냥 들어봐 가지고는 뭐 될 일이 아니고요. 그 정도 난이도가 낮은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지는 말고, 그러니까 노동법을 어느 정도 이래 공부하면서 나는 2차까지 염두에 두고 이래 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면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패턴으로 이래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추천하는데, 그냥 뭐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다, 지적 호기심 때문에 들어보겠다,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불안감만 더 가중되고, 오히려 좌절감만 이래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잡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1차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일단은 1차 목표가 1차 위주로 하시고, 영어 없는 사람은 영어부터 잡으시고요. 순서가 그래요. 시험 점수 없는 사람은 영어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영어가 있다면 그다음에 민법, 그다음에 민법이 돼 있었다면 2차, 이런 식으로 2차를 염두에 두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 준비하시고, 동차도 가능합니다. 1월 달에 미소 선택자가 동차한 사람도 있게 되는데,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하고, 거의 뭐, 시금을 전폐하고, 그냥 공부만 매달렸다든지, 아니면, 상기 때, 모의고사 점수가 뭐, 말도 안 되는 점수, 100점 시험에, 16점, 이래 맞고, 뭐, 이런 애들이 합격을 한 적이 있게 되는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100점 만점 시험에 16점 맞으면 쓰레기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쓰레기로 이래 취급받게 되는데, 근데 그걸 이겨내게 가지고 그 친구는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쓰레기가 갑자기 용이 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이솝우화처럼 이래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뭐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래 마무리가 돼버렸는데요. 시험은 일단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되는 게, 합격하는 게 이래 중요한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무리한 계획을 잡지 마라.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는 이래 그런 계획은 잡지 말고, 이상한 뭐 되기 좋죠. 일단 뭐 빨리 끝내, 지금부터 해가지고 9개월 이래 가지고 뭐 노무사 시험을 끝내가지고 합격했다라고 이래 합격 수기를 쓰고, 그다음에 내년에 수습을 받으면서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꿈꾸는 사회,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근데 현실 불가능한 사회도 많게 되니까 형편에 맞게 살면 돼요.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가 1차도 지금 버거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1차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이래 되니까 1차는 일단은 먼저 잡으셔야 될 그런 입장에 돼 있으니까, 일단 1차부터 목표로 하시고,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은 될 수 거의 뭐 1차 위주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1차만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민법도 쉽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난이도가 이래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대개 이제 1월 달에 이래 1차 민법을 기본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법을 전혀 안 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법에 대한 사탐 정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정도 이래 들어본 부분밖에 없고, 뭐 헌법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책을 지금 다시 헌법을 사가지고 읽어본 정도, 박근혜 탄핵 때 그 정도, 교보문고 판매율 1위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반 정도 읽다 말았던 뭐 그런 정도 경력, 그 정도 있으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데요. 좀 들어보시면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측면이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주자주 들으시고, 학원에서 입문자 강의 특강이라는 걸 제공해 줬을 겁니다. 제공했을 거고, 모르는 분들은 오늘 가셔가지고
제공을 받으시면 돼요. 동강도 제공됩니다. 동강도 제공되는데 입문자 특강이 다른 게 아니고 용어 정리 특강입니다. 용어 정리. 용어 정리를 이래 해주는 특강이 입문자 그 강의의 그 목적이고 단어가 일단은 정리가 돼야 돼요. 단어가 추인이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취소가 뭔지 차례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런 것들 그 주신 명령이 뭔지 전부 명령이 뭔지 이런 게 소련말이거든요. 그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이래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그 이해도가 좀 높아지게 이래 될 건데 근데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전혀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이 그래 구성되어 있다면 영어 공부하듯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독해를 잘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생들한테 단어 좀 외워라. 단어를 먼저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해를 이래 해야 된다라고 이래 그 우리가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을 이래 했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는데 중간에 이래 단어가 막혀버리니까 단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살면서 뭐 저당권이라는 걸 그 본 적도 없고 뭐 담보물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법없이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까 어려운 측면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문자 특강을 듣고 지금부터 오늘하고 내일은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민총만 이래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이거하고 별도로 전체적인 채권까지 입문자 특강을 이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 5회 정도, 그 정도 강의로 이래 찍어놨으니까, 따로 이래 복습용으로 이래 듣지 마시고, 미리 선행으로 전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목차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용어 정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겠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빠르게 그냥 들으세요. 빠르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내일까지 해서 민총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 진도가 나가요. 본격 진도가 이래 나가게 이래 되는데 이게 강의하기 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이래 정리가 되면은 강의하기도 편한데 이해도도 이래 높아지게 되는데 근데 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 소련말로 듣고 뭐 이래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공감력이 이래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래 생기니까 그걸 2번 정도 들으시고 민법을 이래 수업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할만해요. 생각보다 할만하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잘 왔다 아니면 뭐 강사를 잘 선택했다 뭐 이런 착각에 이래 빠지게 이래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게 아니죠. 수업 들어서 이래 잘 이해된다. 아니면 생각보다 재밌다. 이런 것들은, 그걸 목적으로 이래 돈 받고 강의하는 놈이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휘발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휘발성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책을 듣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지나버리면 거의 다 소멸돼 버려요. 소멸이 이래 되니까 학원 오기 전의 상태, 오늘 이 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 이래 되는 거고 학원 수업 듣고 나서 그냥 복습이 이해가 너무 잘 되니까 복습이 별로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건너뛰었다 아니면 오늘은 그냥 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친구하고 우정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복습을 이래 건너뛰게 되면 그 도미노 현상이 강의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마 끝날 때까지 이래 여파가 이래 남아가지고 굉장히 따라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 염두에 두시고 복습을 거의 한 강의 듣는 내용의 시간을 한 2배 정도, 1.5배 정도는 복습에 써야 돼요. 복습에 이래 써야 되니까 3시간짜리 강의 들으시면 5시간 정도 그 정도는 복습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께 만들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이 일단은 1차적으로 이해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해됐다 할지라도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암기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됐을 때 내가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이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습을 철저하게 이래 해나간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서 이래 정리하고 둘러가는 게 빨리 가는 겁니다. 둘러가는 게 이래 빨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가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했던 게 지름길을 잘 못 찾겠다라고 생각되면 직진하라고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곧바로 가라라고 이래 돼 있잖아요. 곧바로 가게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곧바로 가는 길을 잘 못 찾겠다면 계속 가라라고 이래 말씀하시던데, 그게 공부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요. 누구나 다 이래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이래 들게 되는데, 그런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이래 투입해야 되고 정도를 가는 게 이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빨리 이래 도달하겠다 이런 것들을 찾지 마시고 순수 실력으로 이래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60점을 맞으면 되는 과목인데 60점치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60점치만 딱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부터 책을 시험장 갈 때까지는 3번 이상 봐야 되거든. 3번 이상 이래 보게 이래 되는데, 3번 이상 보더라도 우리가 실전 가보면 법대생이 아닌 사람들이 민법을 풀어내면요, 작년에 출제되는 수준 자체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거의 한 68점, 72점 이 정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공부해가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준비해서 실전에 가서 이랬고, 물론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는데요. 90점 맞으신 분도 있고, 96점 이래 맞으신 분도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68점, 72점 그 정도 맞아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득점으로 잘 못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래 실질적으로 뭐 80점 맞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던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 안 나온다. 그렇게 이래 나올 수 없는 이래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쉽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래 쉬운 과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68점 받아도 8점이 남잖아요. 일단은 8점이 남으니까 충분하게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이래 점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대로 이래 붙으면 일반적이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시험에 맞게 공부한 거다라고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는 거고, 최악은 떨어지는 거죠. 최악은 이래 떨어지는 게 최악인데, 최악으로 이래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하는 게 이래 필요하고, 수험생 모두는 조금 이래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이래 정리해가지고 이래 붙을 수 있는 쉽다는 것도 붙어야지 쉬운 거예요. 붙어야지 이래 쉬운 거고, 붙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두려운 그런 과정이 이래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 교재는 딱 한 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서로 이래 정리할 거고, 중간에 제가 추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는 나눠드릴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직전연도 판례를 답으로 했더라고. 작년에 직전연도 판례를 이래 답으로 했는 게 한 문제 내지 한 두 문제까지도 이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경향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2019년대 나왔던 좀 의미 있는 판례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좀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이래 교재에다가 추가를 이게 7월달에 나온 책이어가지고요. 7월 강의를 위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하반기 판례나 직전연도 판례가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이래 보완을 하시면 이래 되고,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한 개 내지 세 개까지 지문이 나왔거든. 세 개까지 지문이 나왔는데 그 정도 시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중 세 개 지문 중에서 최근 판례 중에서 답으로 한 문제 나왔어요. 답으로 한 문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래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제가 객관식 때 3월 중순쯤에 객관식을 정리하게 될 건데, 객관식 때 기본 이론 서머리를 다시 한번 해요. 지금 하는 강의에 대해서 한 70% 정도를 객관식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이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을 원래 이거 듣고 그다음에 객관식 들으시면 두 번 듣게 돼요. 두 번을 이래 듣게 되는데, 그때 교재가 이 책을 줄여놓은 책이 있거든요. 핵심 정리라는 책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사지 마라. 사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계속 정리하시고 봤던 책을 계속 보라 이 말입니다. 봤던 책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 게 그게 오히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새 책은 아무래도 같은 내용이라도 책이 바뀌어 버리면 이제 또 새로운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 책은 이제 경험자들 때문에 만든 책이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이 또다시 이래 민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기본 강의를 듣기에는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서 다시 정리한 강의가 그게 핵심 정리 강의라는 게 이래 교재도 있고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을 책은 아니고 들을 강의는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걸로 다 원래 시험은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생각되시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보시는 게, 장사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이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걸 여러분들 다 사왔는데 내가 또 장사하면 뭐해. 그러니까 두 권 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보시면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 보시면
99페이지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기출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99페이지는 그 99페이지, 98페이지 이런 것들은 많이 그 기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래 포진이 이래 돼 있고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 118, 119 이런 그 페이지를 이래 보시면 옆에 그 날개 쪽에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내용들 또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이 1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이게 연결고리를 놓쳐버리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게 법학은 유기적으로 다 이어져 있거든. 이어져 있게 이 첫 페이지부터 해서 끝 페이지까지 다 연결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뛰면 안 되는데 대신에 강조점을 어디에 둬서 이 책을 봐야 될지 내가 많은 복습 시간을 어디에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 구분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막판에 시간 없을 때는 이런 건 안 봐도 돼. 막판에 시간 없을 때는 보지 않아도 이래 되는 거고 이쪽은 기출이 안 되잖아요. 기출이 이래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할 부분이고 대신에 깊게 정리할 부분 아니고 그냥 이해 중심으로 이래 보셔도 이래 되는 부분인데 아까 봤던 98페이지, 99페이지 이런 것들은 기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기출이 이래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출되고 있는지 이 판례가 이래 실제 시험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어떤 표현을 이래 하고 있는지 또 그 표현에서 뭐가 틀렸기 때문에 이게 X로 됐는지 뭐가 맞았기 때문에 O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출되는 표현을 알아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부하는 목적 달성을 소기의 목적을 이래 달성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접목을 못 시키는 거죠. 접목을 이래 기출에 대한 접목.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못 푸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상당히 의미 없는 시간을 이래 보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기출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고 대개 제가 책을 만들 때 옆에 내용에 붙이도록 맞췄어요. 그러니까 선을 맞췄다고 선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1번에 나왔던 판례면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위치를 시켜놨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동그라미 1번 판례를 다시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고 그 위치에 맞는 그 기출 지문이니까 이게 그냥 배열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출제된 판례, 출제된 지문, 그 판례에 대해서 출제된 지문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를 이래 수록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래 그 표현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책을 이래 보시고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은 민총과 채권이 있는데요. 민총과 채권이 있는데 민총 공부할 때는 민총을 처음부터 좀 보는 게 좋더라. 처음부터 왜냐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과목이고 어차피 이게 다독이 좀 필요한 과목이거든. 다독이 책을 여러 번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정독보다는 저는 좀 다독을 권유합니다. 그 다독을 이렇게 권유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래 진도가 나왔다라고 생각되면 10페이지 내일 복습할 때 11페이지부터 이래 복습하지 말고 1페이지부터 다시 복습을 하고 1페이지부터 다시 복습하고 어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내용들을 읽고 있는지를 주소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를 놓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오늘 수업 들은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런 느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장을 좀 여러 번 넘기면서 이래 책을 이래 봐나가는 이런 그런 공부를 이래 해나가는 게 좋고 일단은 내용이 이해 정리된 다음에 그게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해서 출제되는 것들이 한 15개 정도는 돼요. 15개 정도는 13문제 내지 15문제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이래 반복된다. 그게 기출이니까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잡아놔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1차적으로 공부할 때 기출 문제부터 먼저 풀리는 게 1차적 목표니까요. 그거부터 먼저 이래 해결하시고 특히 그 노무사 기출은 따로 이래 색을 넣어놨어요. 노무사 기출은 따로 색을 넣어놨으니까 노무사 기출을 먼저 정리하는 게 1차적 목표다. 1차적 이런 목표니까 순서가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시험 기출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이래 대비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시험에도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거는 참고로 그냥 읽고 넘어가나. 참고로 읽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느낌 정도 그 정도로 이래 넘어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이러지 말고 학교 수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법대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하고 조금 이래 차이가 있게 되는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설명할 때 가르치는 목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이래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노무사 1차 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제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1차 시험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제 법대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3학기 정도 내용이에요. 3학기. 그러니까 민총 한 학기, 그다음에 채권 총칙 한 학기, 채권 각칙 한 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3학점짜리 강의로 3학기 강의를 해야지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강의를 이래 해야지 되는 내용인데 지금 저는 목표가 지금 이틀은 용어 정리로 끝내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18회 동안 이 강의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3학점짜리 3학기 강의를 18회 만에 이렇게 끝내보겠다는 얼토당토하는 계획을 이래 잡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목적 자체가 이래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민법에 뭐 전문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우리는 1차 시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 1차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으러 왔다라 생각하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이래 되는 거고 민법은 2차 시험이 없습니다. 민법은 2차 시험이 없으니까 노동법은 2차를 위한 공부까지 별도로 해줘야 돼요. 별도로 이래 해줘야 되고 경영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경영학이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이 경조, 그다음에 뭐 인산업 뭐 이런 것들이 경영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런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차에도 접목이 되는 과목이거든. 접목이 되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차를 위한 공부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래 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래 따르시고 강의는 2시부터 해가지고 5시 반인데 5시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사이 뭐 그 정도로 이래 끝날 때도 있게 이래 되니까 약속 시간을 35분으로 잡지 말고 5시 반 35분에 학원 앞에서 만나자 이러면 약속 시간을 넘길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안전빵으로 가시면 6시에서 학원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질문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계획하시고 저녁 강의로 할 때는 빨리 맞춰달라고 막 집에 가는 버스가 끊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시간을 없애고 무조건 진도 나가가지고 일찍 맞춰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오후 강의니까 그거는 건의하지 않을 걸로 믿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전 가야 되니까 빨리 맞춰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이래 생각하고 최대한 진도 나가는데 이래 많이 이래 시간을 쓸 테니까요. 최대한 그렇게 이래 따르시고 공부할 때 이제 제가 남부럽지 않게 시험을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우리 집도 찌지직에 가난해봤고 이래가지고 비교 대상 자체가 없을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생충에서 지하실 그게 공기 냄새 기생충에서 왜 지하실 냄새 난다 이러는데 그 냄새를 제가 알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지하실에 살아봤거든. 반지하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냄새도 잘 알게 되는데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느낌을 잘 합니다. 수험생들이 왜냐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는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는 잘 몰라. 왜냐하면 시험을 한 번밖에 못 붙어봤거든. 이게 법무사 시험을 이래 한 번밖에 못 붙어보고 사실은 계속 떨어졌거든. 계속 이래 루저로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는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나처럼 사는 애들이 꼭 오더라고. 매년 이래 꼭 나처럼 사는 애들이 오게 이래 되던데 100% 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한다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길을 찾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이래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근면성실 뭘 위해서 근면성실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근면성실 이런 식으로 이래 살아왔는데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그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해야 될 걸 반드시 해라. 그래야지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래 잘 시간을 이래 보낸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고 너무 뒤에 떨어지지 않도록만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붙을 수 있는 게 시험이다. 시험이 이래 되니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찍어서 맞추는 것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찍어서 맞추는 거. 그러니까 또 포기 있는 문제인데 찍었어. 근데 맞아버렸어. 이런 현상도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정말 이 파트에서 문제 나오면 나는 틀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틀려. 이런 현상도 생기게 이래 되니까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책을 이래 좀 많이
보는 게 필요한 거고 머리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 자기 엉덩이를 믿으시고 자기 회독수를 믿으시고 머리 믿지 말고 머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더라 이가 배신할 수 있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어, 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날 시험장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장님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온 신경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없어 이게 연습이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이 차를 놓쳐버리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점수를 남을 정도로 공부하자 점수를 60점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65점, 8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자라고 목표를 잡아라. 그래야지 1차 공부하는 게 쓸데없는 공부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래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은 2차까지 붙어야 돼. 2차까지 붙어야 되니까 1차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2차 공부를 해줘야 돼요. 2차 공부를 이래 해줘야 되고 만약에 올해 시험에 동차 합격 자신 없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그 사람 내년도 힘들어요. 내년도 힘들게 되니까 한두 과목이라도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반드시 이래 최선을 다해서 이래 쳐봐야 되고 노동법하고 그다음에 한두 과목 더 해서 이래 준비해서 가보면 그러면 시험에서 이래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원래 준비 안 됐으니까 법점만 받아가서 가겠다 뭐 아니면 내년에 그냥 잘하면 되지 그냥 원래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 잡는 분들은 그만큼 남들보다 책 보는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책 보는 시간을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죠. 경쟁에서 뒤처지게 이래 되니까 절대로 그런 공부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차 붙기 전까지는 수험생이다. 무조건 수험생이고 수험생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고 일반 학생들 문화센터 왔는 것처럼 이래 재미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다.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줘야 될 거다. 왜냐하면 주변 적군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게 이랬다니까 이게 노무사 시험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래 생각하고 이래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앞서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아마 이래 더 많이 하셔야지 되는 거고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머지를 이래 위해서 한번 투입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 따면 갈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노무법인에 취업하는 거 이것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아시죠? 노동부 공무원 노동부 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7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을 평균 5점을 주거든요. 평균 5점을 이래 주게 되고 공기업 시험 볼 때 노무사 자격증 있으면 면접에서 10점 가산점 주더라고. 한전인가 어디 그쪽에서 주게 되고 또 대기업 쪽에서도 요즘은 공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래 모집해서 이래 뽑게 되는데 인사팀에서 필요하다. 노무사 자격증 있는 애 한 명 뽑아라. 이런 식으로 오다가 내려와요. 오다가 이래 내려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활용도가 생기게 되는 거라. 일단 따고 봐야 돼. 일단 따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생기게 되는데 따지 않은 애들이 정말 가보지도 않은 노무사 자격증 별로다. 뭐 아니면 노무사 처음 입사했는데 뭐 얼마 받았다. 수습이잖아. 수습이 얼마 받겠어? 최저임금 주면 고마운 겁니다. 최저임금 주면 이래 고마운 거고 밥 먹여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입장에서 내 돈 들여가지고 얘를 바보 같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시켜보겠다는 건데 그것만 해도 오너가 상받아야 될 상황인데 최저임금 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현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험생들이 잘못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노무사 따면 내가 저 월급 받고 살아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게 이래 되던데요. 따지 않은 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탠퍼드 대학을 가보지 않은 타진요들이 그러니까 타블로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래 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이래 자꾸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붙은 사람을 만나봐라. 실제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카드라 통신 말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삼촌이 노무사 별로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 노무사를 만나봐라.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요즘 노무사 붐이 일어가지고 웬만한 학교에 노무사 학생들 많아요. 합격생들이 이래 웬만한 학교들은 다 한 명씩은 배출하게 이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동기부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괜히 또 노무사 자격증 이상하다 아니면 노무사가 어디 거지다 아니면 쓰레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이래 되던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게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판단하지 마시고 자격증이라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다. 여러분들한테 이래 여러 가지 기회를 이래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고 경쟁하는 사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쟁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목적으로 해서 정말 그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0명은 정말 그 300명에서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이겨낼 수 없는 넘사벽들 이런 애들이 한 30명 정도 있거든. 30명 정도 있던데 그런 애들은 정말 넘사벽이고 따라잡을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한 해 매년 있습니다. 30명이 있게 이래 되는데 실례로 제 민소 선택자 중에 채점자가 바로 동차를 합격했는데 걔는 4월달에 제대했어요. 4월달에 이래 그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관제탑 근무했다 보니까 밤에 할 게 없으니까 민소책을 외웠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민소책을 그냥 밤에 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만화책을 보지 이렇게 민소책을 외우진 않거든. 그러니까 걔는 사회학과 출신인데 민소책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할 때 민소책 한 권을 다 외우고 왔더라고. 제가 제대할 때 다 외우고 와가지고 4월달에 제대해가지고 5월달에 1차 공부하고 1차 시험 붙고 9월달인가 그때 2차 시험 붙어가지고 그 지금 또 다른 곳에 가 있어. 이렇게 이래 돼 있던.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부탁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합격수기 쓰지 마라. 합격수기 쓰는 순간부터 이 사회는 무너진다라고 이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걔는 수능 만점 맞아내요. 수능 만점도 맞고 뭐 이렇게 되는 애라 가지고 좀 만만치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한 30명 있어. 그런 애들이 한 30명 정도 있게 이래 되니까 빼고 270명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270명 정도 그래 모여가지고 이래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노력들의 그 수준이 만만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노력들의 수준 자체가 만만치가 않게 이래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지 270명 자리 중에 하나가 이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망가짐이나 아니면 뭐 지금 새해가 밝았으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다음 주에 이 인원이 그대로 있어야 돼. 그게 제가 말하고 있는 목적이야. 근데 다음 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 뭐 그 갑자기 날씨가 안 좋다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신경통이 도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게 이래 되던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그 사정들 이런 것들을 수염이 봐주지는 않을 거다. 봐주지는 않게 개인 사정 이런 것들을 봐주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극복하시고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고 컨트롤 하셔야 된다. 컨트롤을 이래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수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착실하게 이래 정리하고 서로 그 호흡이 돼야 돼. 호흡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강사는 막 거지같이 강의하면 그것도 문제고, 반대로, 강사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학생들은 니네가 잘해봐라, 뭐 이래, 니나 잘해라, 라고, 그래 생각하면, 이게 또 무너지는,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이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 이래 호흡을 해가지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업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뭐가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실강 오시면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직접 왔어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속도가 거의 뭐 처음 들어보는 속도로 랩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딴 생각하다 보면 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이래 집중해서 이래 들으셔야지 어느 정도 이래 따라오시게 이래 되는 거고 오늘 내일 용어 정리해드리면서 말 속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생각해 두시면 되고 지금부터 용어 정리를 이래 해드릴 텐데 복습할 때도 이런 기본으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게 될 거고 지금부터 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민청의 부분이 교재 자체가요 소멸시효까지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는데요. 교재 자체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까지가 민법 총칙으로 이래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를 용어 중심으로 이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런 것들을 용어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거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법대생들은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복습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면 입문자 강의를 다시 들으라. 입문자 강의를 다시 들으시고 그걸 전체적으로 채권까지 정리해 주는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입문자 강의를 다시 듣고 오시면서 용어 중심으로 듣고 오고 용어 중심으로 들어야지 또 그 내용을 파고들지 말고 그 내용 파고드는 거는 다시 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게 될 테니까 개념 중심으로 이게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이 파트에서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해 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정도만 이래 알고 오시면 이래 되고 주말까지 해서 다 듣고 오시라. 주말까지 해서 다 듣고 오시면 다음 주부터 이래 진도 따라오기가 부담 조금은 더 도움이 이래 될 테니까 자주 듣겠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래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참 한 번에 탁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더라도 한 70% 정도 이해되면 잘한 겁니다. 70% 이해되면 잘한 거고 객관식 때 수업을 들어보시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되겠지만 객관식 수업을 들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이래 주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 게 한 70%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나머지 30%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메워간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그게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현상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잘 따라오시고 조문 강의는 무료로 올라가 있는 조문 강의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거는 복습용으로 듣는 게 좋아요. 복습용으로 예습용으로 듣지 말고 예습용으로 듣기는 좀 수준이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렵게 이래 돼 있으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또 새로 또 기본 강의를 또 듣기에는 부담이 되거든.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조문 강의로 찍어 놓은 거예요. 조문 강의로 이래 찍어 놨으니까 조문 강의는 그냥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복습용으로 한번 듣겠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조문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판례도 약간씩 설명하거든요. 설명하게 되니까 조문 강의는 그렇게 활용하시라. 그렇게 활용하시고 지금 들으셔야 될 거는 입문자 강의입니다. 입문자 강의. 입문자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에 대해서 다시 용어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정리하고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조문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듣겠다 이런 계획을 이래 잡으시면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따르시면 되고 그리고 민법은 지금부터 이제 정리할 텐데 사건입니다. 이거는 다 개인 간의 사건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민법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다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도식화 시켜 놓는 게 좋아요. 도식화 시켜 놓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지 이런 것들을 옆에 그림을 이래 그려 드릴 테니까 도식화를 시켜 놓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교재에다가 짧게라도 이래 써두시고 연필로 되게 밑줄이나 이런 걸 하시고 형광펜이나 이런 걸 남발하지 마시고요.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벼락치기 할 때 좀 부담이 되거든. 줄을 많이 꺼놓으면 그걸 다 읽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핵심되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 형광펜이나 아니면 색깔 있는 펜으로 너무 많이 칠해버리면 볼 게 많아진다. 볼 게 많아지니까 처음부터 그래야지 말고 처음에는 연필로 이래 밑줄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카드나 이런 거를 좀 대가지고 선을 좀 똑바로 끄세요. 이 선을 이래 삐뚤삐뚤하게 끄니까 내 마음도 삐뚤어지는 이런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다음에 볼 때 빠르게 볼 때 좀 깨끗하게 선을 끊어놓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수업 중에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밑줄을 하라. 그다음에 아니면 방점을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조점을 찍는 겁니다. 이래 강조점을 포인트를 이래 주게 이래 되는데 키워드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핵심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글자 위에 점을 찍어두라 이 말입니다. 글자 위에 점을 찍어두시고 안 그러면 형광펜을 칠해두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이래 되는데 어떤 때는 밑줄, 어떤 때는 방점, 어떤 때는 형광펜 그거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래 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다. 다 중요한 것들이고 어떤 때는 점을 찍어라, 어떤 때는 뭐 형광펜 칠해라, 어떤 때는 밑줄해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 큰 구별 실익은 없다. 아주 구별 실익은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일단 강조점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두시고 그리고 되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갑하고 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표현하게 이래 되는데 되게 지칭입니다. 지칭 뭐 되게 사람들이 실명을 쓰기는 힘드니까요. 어떤 대명사격로 해가지고 되게 이래 갑이라는 사람을 이쪽에 놓고 어리라는 사람을 이쪽에 놓고 이렇게 이래 설명하게 될 테니까 병까지 이래 설명하게 되고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갈 때는 무까지 뭐 이렇게 이래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쓰기가 힘들어 내가 이래 쓰기 힘드니까 주인공을 이래 많이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3명 정도 갑을병 3명 정도
정도 이렇게 출연하고 되고 실제 본 시험 가보면 여기까지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시험이 있게 이래 되는데 사례화 문제된 그런 시험도 있게 이래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도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라가 보면 그런 거잖아. 운전 잘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시험 잘 붙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 여기가 운전면허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은 뭐 반바퀴 감아라 아니면 그 후진할 때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라고 이래 여기까지 오면은 차가 서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걸 알려주니까 학원에서도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일 테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그런 목적이다.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래 따라오시면 되는 걸로 이래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민법이 뭘까요? 민법이 어떤 것들을 민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래 설명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근본법이라고 해가 기본법이죠. 기본법이라고 해서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입니다. 조직, 국가 조직.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은 몇 명,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그리고 또 행정부의 수장은 누가, 그다음에 뭐 사법부의 수장은 누가, 입법부의 수장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국민이 가장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걸 설명해 놓고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했으면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래 불행한 국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문에 넣어놨더라고. 그래 가지고 사유재산이 보호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군주제를 채택하지 않거든. 군주제를 채택하지 않는 거니까 군주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걸 표시해 둡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래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군주제를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래 설명하는 거거든. 설명하게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뭐 아니면 형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헌법이 이래 되고 이걸 시행하기 위한 헌법의 정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각종 법령들이 있습니다. 각종 법령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형법 말도 많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범죄 저지른 사람을 처단하겠다라는 형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에 대응해서 민법 그다음에 우리 2차 시험 가보면 행정법이라는 게 있게 이래 되는데요. 그 각종 법령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법령들이 이래 만들어져 있고 이 법령들의 세부 규칙들이 따로 만들어 있죠. 시행령들 규칙 그다음에 명령 이런 것들이 이래 만들어져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입법부에서 이래 만드는 게 법령이 이래 되는데 근데 법을 모든 걸 다 국회에서 만들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만들게 하면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 예컨대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저 보증금은 언제까지 보장해주고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정하세요라고 이래 말해버리면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이래 되니까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자 제한법의 최고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놨죠. 위임을 이래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그때그때 맞게 이래 정할 수 있도록 이래 정해놓고 법에서는 기준점만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는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자 제한법 같은 경우는 25%를 상한선을 해가지고요. 세부적 내용은 24%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게 되거든. 그래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명령이나 규칙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을 시켜놓게 이래 되는데 이거는 국가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스쿨존에 들어가서 과속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걸 잘 지키지 않아 버리면 자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사람들이 막 멀쩡한 사람들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된다든지 또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못 받는 과속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갑자기 스쿨존에는 조금 어린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방어 운전을 해줘야 되거든. 안전 운전을 이래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스쿨존에서 60km, 70km 달리는 그 차에 치여가지고 애가 갑자기 운전자는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못 봤을 수도 있지만요. 그 스쿨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 말이죠. 조심을 하면서 운전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많은 피해자들이 양성되니까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단하겠다라는 게 그게 형법의 목적이고요. 이 형벌이 여러분들
싱가포르이 그 형벌로 유명하기로 형벌이 강하기로 되게 유명하게 이랬대는데 싱가포르에서 왜 마약 소지하고 있다가 바로 사형당했는 이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한테 이래 배달을 위임받아가지고 부탁받아가지고 마약이 든 가방인 줄 모르고 그 호주 유학생이 그걸 대신 들고 통과하려고 하다가 걸려버렸는 거예요. 걸려버리니까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소지만 되더라도 이거는 사형이거든. 사형이니까 호주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호주 그 총리가 날라왔죠. 호주 총리가 이래 날라와서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바로 죽여버렸어요. 싱가포르에서 바로 사망하고 껌 씹다가 버리면 그거 어마어마하던데 그 껌 씹 담배꽁초는 뭐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되면 태형이 있는 거 아시죠? 싱가포르에서 태형 징맹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요. 그 실제 그 하루에 3대 이상 못 맞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3대 때리고 치료하고 약 바르고 다시 또 3대 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형이라는 제도를 이래 만들어가지고 그 형벌권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거. 이래 싱가포르 놀러 갈 때 그 담배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껌 씹다가 가면 정말 끝장나요. 어마어마하게 이래 많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무선 법을 우리나라 법은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그래 지금 그 음주운전 하다가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그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이래 많이 당하고 있게 이래 되니까 중요한 문제가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민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가 형벌권을 국가 안전을 위해서 뭐 껌 씹는 애들 기대게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민법은 말 그대로 국민들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국민들 상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채권자를 더 보호할까 채무자를 더 보호할까 이러면 되게 사람들은 채무자 이렇게 보호하거든. 근데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해드리면 내가 근로자야.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 3개월치 임금을 못 받아서 체불 임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근로자인 내가 채권자잖아. 채권자가 되고, 임금을 줘야 되는 채무자는 사용자거든. 사용자가 회사 사장님이 이래서 임금을 줘야 되는 채무자예요. 누구 보호해야 돼? 이거 말이 돼?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법리를 펼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리고 보증금 받아야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보증금 줘야 되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게 맞을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집 없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타당한 거지. 집이 있으면서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갭투자 있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고 얘네들의 분쟁을 그냥 해결해 주겠다. 얘네들의 분쟁 자체를 이래 수평관계 있는 사람들의 대등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목적으로 만든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이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뭔가 부당하다 아니면 뭔가 왜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다 규율하니까 이쪽에서 이래 규율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래 빠지는 거고 여기서는 그걸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법을 해석할 때도 그게 맞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맞게 해석해 주게 이랬다는 거고 우리 2차 시험에서 보는 행정법 뭘 공부하냐 그러면 국가 권력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다투는 거.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남용되면 안 되거든. 국가 권력이 함부로 이래 남용하게 된다든지 국가 권력이 막 국민의 그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 상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집회 신고를 했어. 근데 구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장이 집회 불허 처분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노동상권은 어디서 보장받냐 이 말입니다. 노동상권의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는 노동상권의 보장을 위해서 파업을 하면서 거리행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용납을 안 해준다. 괜히 민주노총 뛰들어오고 놓으면 빨갱이다 라고 생각해서 너네들은 거래 오지 마 라고 이래 막아버리면 이거는 부당한 공권력이거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이래 되니까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툴 수 있도록 하게 되니까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이거는 수직 관계에 대한 어떤 부당한 그 공권력에 대해서 다투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행정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래 국가 권력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 법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 이래 바라보게 이래 되는 거고 많은 법이 법치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이래 되는데 법치주의라는 게 국민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국가 공권력은 법에 맞게 행사하라 이 말입니다. 법에 맞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막 예측 가능성 없이 함부로
막 그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대한 공권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민중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막 날라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홍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날라오고 있는지, 우리나라 광주에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날라왔는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항상 통제받아야 되는 거야. 통제를 이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사상으로 이래 정립이 이래 되는 거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 그게 이 정신에 맞거든. 이 정신에 맞게 처리가 이래 되니까 그런 문제를 공분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재미는 이쪽이 있지 않겠죠. 이쪽이 있게 이래 되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벤져스틱한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버리시면 돼.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의 구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와서는 안 되고, 개인과 개인 간에 관한 분쟁들, 이걸 얼마나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해 주는 건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민법이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민법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데요. 재산법으로서 재산 관계를 규율하게 이래 되는데, 우리가 되게 집을 이래 부동산을 사러 이래 다닙니다. 부동산을 사러 다니면 이 사람의 부동산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 돈을 주고 이래 사고 싶으면 제일 먼저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중개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내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라는 걸 맨 먼저 작성해요. 계약서라는 걸 이래 맨 먼저 이래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를 이래 몇 개 이래 되는데, 그걸 우리는 채권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채권. 서로 채권 관계를 이래 형성하게 되는 채권법을 이래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 계약에 맞춰서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사람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소유권 관계가 달라지게 이래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의 관계들, 누가 소유자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물권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권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누가 소유자가 되는지, 누가 주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규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물권 관계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언제 내 걸로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집을 사는 사람들, 내 집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시점 언제일까? 우리나라에서 내 집이 생겼다라고 말하게 되는 시점, 이사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이사 들어갈 때가 아니고 등기가 넘어야 돼요. 등기가 넘어왔을 때, 그때 등기를 이전받아야 되거든. 등기를 이래 이전받았을 때 그때 소유자가 바뀌는 걸로 이래 처리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 이런 걸 이래 설명한다고. 물권법에서 이런 걸 이래 설명하게 되는 거고, 등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법무사 시험 과목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게 이래 되고, 등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서민의 친구 법무사라는 사람들을 이래 찾아오시면 등기를 도와주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물권법이 이래 되는 거고, 이걸 합쳐서 재산이 되는 거고, 예금 채권도 채권입니다.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예금 채권,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 채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 이래 되는 거고, 식권, 상품권, 아니면 극장 입장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내 재산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재산으로 분류가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분권이 있습니다. 신분법이 이렇게 이래 되는데요. 가족법이 있습니다. 가족법. 신분법, 가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여기서는 공부하는 게 민법에서 이래 가족관계를 규율하게 이래 되는데, 친족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친척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는 그 표현으로 따지면 친척이 어디까지가 되고 친척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친척 관계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 친척은 우리 집안에서 뭐 친척 관계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친척으로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이면서도 친척으로 바뀌는 경우, 대표적인 게 혼인입니다. 혼인.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 가지고 친족으로 이래 패밀리로 이래 묶여 들어가게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전혀 어제까지는 아저씨 아줌마였는데 결혼하니까,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니까 갑자기 장인 장모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래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쪽 뜰거지들 이런 애들하고 이래 같이 이래 엮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게 친족법이 이래 행성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혼인관계 해소,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혼이 나타나게 되고, 친족관계가 단절이 되는 모습들, 그다음에 입양 이런 것들이 이래 나타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상속의 문제가 나타나죠. 상속의 문제가 나타나게 이래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상속분이 결정될까요? 상속분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상속법이 문제가 이래 되는 거고, 요즘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이거 돌아가시면 어마어마하게 이래 싸우게 되고, 장례식장에서부터만 싸우게 이래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고 나발이고 없어요. 요즘은 이래 돈이
자본주의가 다 지배하는 사회가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소송하고 이런 거 엄마한테 작년에 나왔던 판례 중에 재작년에 나왔던 판례 중에 엄마가 미국 유학비를 안 보내 제공을 안 해줬나 봐. 그래가지고 청년의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했어요. 엄마를 상대로 이래 소송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판례들은 다 대법원 판례거든. 대법원 판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1심 판례, 뭐 2심 판례 이런 건 공부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여기까지 나온 판례들은 공부 안 하고 여기 수록된 거 그리고 또 뭐 작년 판례들 이런 것들은 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들이 이래 되는데 엄마 상대로 소송했는 판례가 나왔어요. 여기 나오는 이거 다 거쳐가지고 이거 다 거쳐가지고 소송하게 이래 됐는데 유학비 안 준다고 이래 소송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현실 사건이라니까 현실 사건이 그런 식으로 이래 되게 되는데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거든. 이거 변호사를 반드시 뽑아줘야지 이래 되는 그런 소송이 이래 되는데 엄마도 뽑고 그 새끼도 뽑았겠죠. 그런 놈도 이래 뽑아가지고 소송을 하게 이래 됐는데 당연히 패소지 뭐 그런 것들을 받아줄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게 이래 되는데 그게 마치 이래 왜 어떤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던데 호의가 반복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고 뭐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이 성년의 자를 도와주는 거 우리를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 다 성년자잖아. 19세 넘었으니까 성년자가 이래 되는데요. 그게 호의죠. 호의. 부모는 미성년자를 케어하는 거지 성년의 자식을 케어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계속 케어를 받고 있죠. 지금 케어를 받고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까지도 민법입니다. 여기까지도 민법이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각각의 내용들을 따로따로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공통분모를 따로 뽑아요. 공통분모를 따로 뽑는데 그게 민법 총칙이다. 민법 이래 총칙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총칙이라는 게 전체에 대한 총칙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재산법에 대한 총칙입니다. 재산법에 대한 총칙의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 내용들이 약간은 나와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 약간의 이거와 관련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 돈과 관련되는 게 상속이잖아. 상속이다 보니까 돈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여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그러면 재산법의 총칙이다 보니까 돈의 문제를 규율하는 게 이거거든. 상속의 문제를 이렇게 규율하다 보니까 상속에 관련 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래 이쪽에서 설명이 이래 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걸 다 공부하지 않는다.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고 2차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행운이 되고 행운이 이래 되는데 이걸 민법에서 2차에서 봤다면 정말 자살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래 들게 이래 되는데 민소보다 한 200배 어려운 게 민법 2차입니다. 민법 2차가 이래 어렵게 이래 되니까 민소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민법 때문에 이래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래 가지고 있는 이래 그런 내용이 이래 되는데 시험은 이것만 봅니다. 우리는 민법 총칙과 채권법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 대신에 물권법의 내용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통분모가 여기서 설명하거든. 여기서 설명하게 이래 되니까 약간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이래 되고 상속법이 재산에 관한 규율이거든. 재산에 관한 규율이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내용들이 상속되거든. 상속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내용이 상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 내용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은 이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래 가지고 있게 이래 되고 세부적 내용들은 출제 안 돼.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게 이래 되니까 얘네들은 빠진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공부하게 이래 된다라고 이래 보시면 되고 참고로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과 물권법만 봐요. 물권법만 이래 보고도 변리사 시험은 민총부터 해서 여기까지 제3법까지 가족법이 빠지게 이래 되는 게 그게 변리사 시험이 이래 되는 거고 세무사 시험은 이것만 민법 총칙만 세무사 시험은 이것만 40문제네. 이것만 40문제 내게 되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민총 문제는 그쪽에서 다 출제했습니다. 다 출제가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도 나올 만한 게 나와요. 나올 만한 게 이래 출제가 이래 되다 보니까 여기 세무사 기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 제일 많아. 이쪽이 문제풀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25문제에서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12문제 냅니다. 민총에서 12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게 되고 채권법은 다시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되거든요. 각칙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이걸 합쳐서 13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게 되는데 양은 이게 훨씬 많습니다. 각칙이 훨씬 많게 이래 되다 보니까 이쪽에 한 7문제 나오고 총칙이 한 6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는데 중요도는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훨씬 더 총칙의 문제들이 중요도나 난이도 이런 것들은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총칙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 수는 이게 더 많더라. 각칙이 이래 더 많아가지고 각칙에서 많은 문제를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는 거고 오히려 쉽게 맞추는 것
거는 이쪽에서 나오는 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여기 것들은 범위도 넓은 데다가 난이도도 어렵고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다 보니까 조금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래 맞추기가 쉽지 않게 이래 되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게 인내력이 되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왜냐 그러면 이 강의로 따진다면 거의 뭐 구정때 정도 구정 지나와 가지고 들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쪽 내용이거든. 이쪽 내용이 이래 되니까 강의 끝마무리 그 부분에서 듣게 되는 내용이 채권각칙이 되다 보니까 거의 따라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지구력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이래 되니까 호흡을 길게 가져야 된다. 길게 가져야 되고 민총 끝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시면서 이래 정리하고 옛날 시험은 이게 너무 쉬웠어요. 옛날 시험은 7년 전, 뭐 8년 전, 뭐 그때 노무사 시험은 민총만 잘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서 왜냐 그러면 이쪽에서 11개, 10개 맞으면 되거든. 11개, 10개 맞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 줄로 세우더라도 4개 건지거든. 4개는 이래 건지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력으로 가면은 한 15개까지는 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전력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7년 전, 8년 전이면 그 대통령이 누구였지? 그때 그 7년 전, 8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있을 때나 그 통화는 이명박 정도 되나? 그 정도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정 이명박 있을 때나 그런 사대강 삽질할 때나 이래 그럴 때나 이래 통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은 그 방법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막 10개, 11개 맞는 내용을 공부하면 다행인데 그 시험 문제가 그리 쉽게 나오진 않더라. 이게 최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쪽이 어려요. 이쪽이 어렵게 이래 되니까 채권까지 공부 안 해놓으면 이것까지 공부해서 한 책을 3번 내지 한 4번 정도 보고 가면 68점 정도 나온다. 68점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그래 받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총만 잘 보고 채권은 대충 제끼더라도 강론은 제끼더라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7년 전 이명박 있을 때 그때 4대강 사업 한창 할 때 자원외교로 나라가 말아먹고 있을 때 그럴 때나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택도 없다. 이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이래 되니까 모험을 하지 마라. 괜히 네가 택가 없어도 나는 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래 해보겠다라고 하면 시험을 완전 도박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괜히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위험한 또 1년 또 비용 투자하고 이런 것들 날리지 않도록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는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남는 공부. 그러니까 20점 남기겠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속편해. 왜 안 그러면 여기 공부하면 되게 하기 싫거든. 이거 대충 해서 될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거든. 계속을 이래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하다 보면 이게 공부 시간이 점점 하기 싫어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 뭐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이나 뭐 경영에서 점수를 따면 이거 그냥 40점 맞아도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잡게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0점 맞아도 붙으려면 노동법, 원투, 그다음에 사회보험법, 경영학 표점으로 떨어지는 거 아시죠? 표점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까지 80점 받은 사람이 표점으로 70점대로 떨어지거든요. 70 초반으로 이래 떨어지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붙으려면 도대체 노동법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절대 점수가 60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스스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만만치가 않은 필요 충분 조건이 이래 되니까 안전하게 가라 이 말입니다. 이걸 오히려 힘들더라도 점수를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셔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실패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은 여러분들이 수준인데 이게 절대평가라는 60점이라는 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동력을 자꾸 이렇게 뺏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상대평가했으면 죽도록 했을 건데 저 친구를 때려잡아라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물리쳐라라고 했으면 이겼을 건데 근데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합격률이 항상 50% 초반 50% 51%에서 53%까지 그런 정도로 합격률이 형성이 되던데 작년에 조금 떨어졌죠. 작년에 40 몇 프로인가 50점 초반인가 그 정도로 이래 1차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이게 1차 시험이 2명 중 1명은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붙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2명 중 1명이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오늘하고 내일은 이거 중심으로 민법 총칙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용어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